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 통해 올라온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2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보령 메디앙스 2.65% 상승하면서 21,3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2016년 1월 1일부터 좀 중국에서 두자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아용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최근 들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종목 매수가 대비해서 좀 손실 중에 있으십니다. 좀 등락이 계속해서 심한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회사가 조금 사람도 청소년기에 불안정한 사람도 이제 좀 성인이 되면서 좀 안정화되듯이 지금 보령 메디앙스도 약간 특수반 느낌의 특수반 친구 뭐 이런 느낌의 좀 어떤 변동폭은 심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로 변신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 세제 시장이어서 이제 유아용품 시장까지 이제 진출하고 스킨케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두산이 자꾸 나오나요? 보령 메디앙스 이런 쪽도요. 시장 약세로 인해서 쉬었던 거고 이제 시장이 다시 좀 어느 정도 멀쩡해지는 순간이 곧 올 거예요. 그러면은 보령 메디앙스도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60억 조금 안 되게 벌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한 50억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점차 안정화돼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바람이 불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 등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쪽은 갖고 가셔도 뭐 손실이다 뭐 이런 생각 마시고 갖고 가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외에도 또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같은 또 중국 이 유아용품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계속 기대감에 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그런 쪽이 있고요.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테마까지도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로 나오시는 분들조차 청년들은 내가 취직 제일 잘 시킨다.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야겠다. 그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시간을 두면 또 그런 것까지 또 막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갖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그렇게 돼서 이제 바람 따라 올라가면 바람 따라 빠지겠지만은 자기 힘으로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레드썬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한미사이언스고요. 74,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 비중 두고 계시고요. 오늘 장에서 한미사이언스는 6.85% 상승한 13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꽤 많이 수익이 났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장기적으로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힘을 과다하게 쓰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엮기 드는 거 그런 거 해서 1차 시기에 실패해서 2차, 3차 가면 성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힘을 과다하게 쓰면은 거기에서 그냥 좀 등락이 있을 뿐이지 다시금 큰 위에 룸은 이미 올 한 해 최고의 히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여기서 룸이 뭐 50%가 있다, 100%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 비슷한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가시는 게 어떤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래요. 한미사이언스 이것도 2013년도 요럴 적에 많이 샀었죠. 많이 쌀 때였어요. 그때가 6,000원. 그런데 한 두세 달 안 올라가니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나온 뭐 기억도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과하게 애를 쓰면은 좀 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욕심은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루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유화이고요. 13만 2천 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대한유화는 0.58% 상승하면서 17만 3,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수익을 그래도 꽤 보신 상태입니다. 박스권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대한유화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대한유화 보면은 매출은 일정한데 이익이 퍽퍽 올라와요. 그러면은 회사 내에 무슨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느냐라고 보면은 금은 보화는 숨겨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원가가 될 수 있는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페인트 종목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거시적인 환경의 도움으로 매출이 커지면서 이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매출은 스톱 시켜놓고 그 외적인 거시적인 영향으로 작년에 한 700억 나던 게 올해 3분기까지 2천억 나고 2,500억 이렇게 이익이 퍽퍽 나오고 있고 2013년도에 이제 179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은 좀 시대적으로 운을 타고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화학주 안에서 그래서 LG 화학이 그 시장 전체적으로만 봐도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 다른 화학주들은 별로 잘생기진 않았는데 요런 케이스처럼 시대를 좀 잘못 만날 뻔했다가 잘 맞는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페인트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저 앞에 22만 원 만들었던 그 위로도 충분히 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띠띠빵빵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처럼 자동차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17만 2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15% 비중을 담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대차는 1.32% 떨어지면서 14만 9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매수하고 계속 저점이 내려가서 걱정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들고 가도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현대차는 시간 되는 대로 좀 많이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2012년도에 일본이 이제 땅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일본이 이게 이중 바닥 주고 거기서 땅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한국 시장에서도 무슨 주식이 올라가면 주도주라는 게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있고 일본 그때 처음에 올라갈 때 보니까 도요타 이런 종목들이 한 8%씩 갭 주면서 퍽퍽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베는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돈은 내가 얼마든지 풀겠다라고 이제 딱 들고 나왔던 게 2012년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게 딱 보면서 자동차 제가 2009년도서부터는 화신 SL 한일리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요. 자동차 쪽을. 그러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이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 종목을 2012년도니까 지금 안 한 지가 이제 3년이 더 돼가죠. 더 돼가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시적인 환경이 현대차가 드러내놓고 올라갈 환경도 아니고요. 저는 요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브랜드 명품화 한다 그랬어요. 명품화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요새 1인 가구도 많고 부부끼리도 싸움해서 좀 화가 나면은 내 차 타고 다니지 뭐 가족끼리 큰 차 타고 다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되면은 카센터에서 공장에서 메모드급 공장이 아니라 물건 찍어내듯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간편한 차를 타고 다닐 텐데 이런 메모드급은 조금 빨리빨리 혁신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질 회사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차를 뭐 17만 원에 샀든 16만 원에 샀든 그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이게 나한테 효도를 할까 안 할까를 보면 큰 효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보다는 차라리 똑같은 차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뭐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도 뭐 시가잭이라든가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거는 누구나 대체 가능한 거 말고요. 반드시 필요한 거 배터리라든가 뭐 전원 공급 장치라든가 공조 장치라든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 계시는 게 미래를 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 사신 거는 조금 실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차장님의 마지막 또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2015년 증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젠 연초 전략도 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차장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일부터 휴가 갈 거예요. 네. 좀 쉴 건데, 뭐 열심히 뭐 1년 해왔는데 이제 연말 돼서 징글벨이 좀 즐겁게 들려야 되는데 즐겁게 들리지 않은 경우가 연말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정부예요. 개개인들이 아니라 정부인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개개인들은 그걸 잘 잘 파악을 해가지고 빈대 잘 붙는 게 투자자들의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2016년도 이제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한 3% 증가해서 이제 386조 정도가 되는데 예산 증가 상위 쪽을 보게 되면 문화랑 보건복지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고요. 보통 보면 1월에 40% 이상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효과를 넘어서 1년 농사를 상반기에 어느 정도 다 끝내려고 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더 붙으셔야 돼요. 오늘 올라왔던 가장 강했던 종목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공부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왔던 게 뭔가 해서 다 메모했다가 그런 쪽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고요. 2011년도 이후 5년간 1월 증시는 강세가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 지수가 올라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 이제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이제 매도로 이제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은 사상치인데 신저가 같던 종목들 오늘 뭐 휴비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은 속출이 할 건데 그런 쪽의 종목들을 이제 많이 막 담아놔야 되겠죠. 내 주머니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1월에는 좀 더 좋아진 환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카테고리는 핀테크라든가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컨텐츠, 건강, 미용, 환경, 에너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런 쪽은 이제 종목들 나오면은 저도 내년에 상반기에 돈을 다 벌어 놓으려고 좀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은 그때 또 막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루 남은 2015년 증시, 오늘 이준호 차장께서 세워주신 이 전략을 통해서 마지막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한 방송 내용은요, 정말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념하시고요. 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